이번 회계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삼다도,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바람이 돈이 되는 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 문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전과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에서 2개의 지구지정 동의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대전읍이 지역구인 허창욱 의원님을 모시고 동의안이 왜 심사보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제 10대 의원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지난 3년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지난 3년 의정활동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남은 1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포부, 각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풍력,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게 제도 개선이나 과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1년 동안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일단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우리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점이 좀 문제였는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력발전 허가에 대한 세부 입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세부 입지 그 평가 기준이 이게 그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게 마련돼야 이게 지구지정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우리 해상풍력인 경우는 이게 기초 입지와 그 다음에 뭐 풍량, 그 다음에 전력계통, 요 정도만 있는 것이지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와 관련된 기준은 개별 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끝난 후에.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육지부에 우리가 뭐 자꾸 난개발이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해양이 제주도는 이게 향후 이게 도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의 자연 경관이라든가 해양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게 세부 평가 기준에 이 부분을 사실은 사전에 이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출돼야 된다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래요. 뭐 어쨌든 그 동의안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우리 대정의 문제입니다. 대정 해상풍력 동의안이 제출된 지 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일단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이게 찬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 경관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이게 수용성에 있어서 이게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진행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뭐 청원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좀 잘 협의가 돼서 이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상정을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의회 책무인데 상정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이게 또 의원으로서의 이게 책무를 방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7월 달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지금까지 상정 보류했었던 그런 저간의 사정 이런 여건들이 크게 변화된 건 없죠. 예, 주민 수용성에서도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이미 그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지난번 국회 토론에서도 이게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우리 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 120억 가량을 지금 용역비를 받아서 이게 해양 환경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해양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용역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특히 여기에 내용은 에너지원의 경제성,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지역과 경관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활동은 이 풍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이게 어떻게 이게 유지해낼 것이냐 하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갖고 지금 어쨌든 1차로 이게 14년, 15년도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14년, 15년에게 용역한 결과로 보면 사실 이게 산업의 전진기지나 경제성으로 보면 다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나중에 얘기한 환경, 경관, 해양 생태계 이런 걸로 보면 별로 입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랄까?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좀 지적하셨던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환경, 경관의 문제 이런 까지 좀 세부 기준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상정 보류되고 있는 이런 안건들이 처리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왜냐면 그 특별법에 도지사한테 이게 권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통해서 그 풍력 발전에 대한 입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은 뭐 오름의 이격거리가 어떻고, 그다음 경관은 어떻고, 이게 다 이게 마련돼 있고, 특히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게 필요하면 민원 처리 센터도 이게 한시적으로 이게 만들어서 이걸 가도록 돼 있는데, 해상 풍력은 아예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전같이 이게 찬반의 입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고시를 세부 입지 기준을 마련해라. 최소한 육상풍력만큼은, 그 아니면 그 이상 기준으로라도 해야죠. 그걸 하고 난 후에 저는 해상풍력이 진행돼야 된다. 제주의 어느 곳이든. 이번 그 회계 중에 우리 대정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상정됐었던 게 그 한동평대 해상풍력이지 않습니까?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크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심사 보류가 되는데, 그 심사 보류의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게 풍력 발전에 대한 그 입지 세부 기준에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평가 기준이 같던가, 아니면 해상 풍력이 더 기준을 강화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앞으로 이게 지금 뭐 6군데 해상 풍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의 입장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다 돌다 보면 사실 제주의 경관,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파괴,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건데, 그렇다면 사실 제주도의 가치가 높아가겠냐 하는 거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가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짜증 날 것이다. 그렇다면 훨씬 도민의 삶도 떨어질 뿐더러 이게 우리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을 내다보더라도 저는 제주도가 이익보다는 훨씬 손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의원님의 지적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육상은 그래도 이렇게 지구지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그렇죠. 주장인 것이겠네요. 뭐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커먼 프리 아일랜드 2030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풍력 사업이 실은 많이 진전되고 힘이 실려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실은 이 경관 문제, 환경 문제에서 좀 걸리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해상풍력이 경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진해야 되는지, 뭐 진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나름의 의견이 있다면. 저는 이게 그 해상풍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 그리고 이게 탄소 없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풍력단지나 대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겠다 하는 발상에는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력을 소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일련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형 풍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화로 번영로 같은 이런 도로에 이게 전체 태양광을 도로변에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하우스 시설이든, 그 다음에 양식장이든, 이런 개별 그 단위에다가 이게 소형 풍력기를 통한 자가 전력을 소비해내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빌딩이라든가 건축물에다가 태양광을 집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양한 신생 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돼야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력이 100이니까 이 100을 전부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라는 발상으로 가면 사실은 2030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대규모 대단지의 풍력지구라든지 이게 육상이 됐든 해상이 됐든 이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좀 아주 쉬운 접근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좀 소규모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좀 주민들과 이게 오히려 좀 친화적인 그런 환경 정책으로 좀 변화이 좀 시급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정책 결정자가 이 철학과 이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지사님한테 그러면 재원이라면 재원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제안 좀 해주시죠. 우리가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그 다음에 도정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지금 이게 풍력 발전과 관련된 용역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10월에. 들어갈 때 최소한도 제주도가 친환경적이고 정말 그 도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공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참여형 신생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풍력을 하든 태양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도민 참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어쨌든 2030 캄보디아 아일랜드가 완성이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정책이 이렇게 결정되기가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하면 사실 원도정의 신생 에너지 사업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원도정이 반드시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번 용역할 때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2030 캄보디아 아일랜드를 완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허창욱 의원님을 모시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람과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 제주의 바람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환경과의 부조화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 또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풍력발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풍력발전이 순항을 타고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제대로 된 선장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